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2일 주식시장 마감 시장 및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전일 해외 시장 5월 1일인데요. 국내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열렸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인 4월 말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5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14% 하락하면서 34,051.70, S&P 500도 0.04% 하락하면서 4,167.87, 나스닥 종합도 0.11% 하락하면서 12,212.6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권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자칫 금융권 리스크가 재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켰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1985년에 설립된 지역 은행으로요. 미국 자산 규모 14위까지 성장을 하긴 했었는데 지난 3월 폐쇄된 실버게이트, SVB, 시그니처 은행들에 이어서 올 들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문을 닫는 은행이 되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은 뱅크런이 있긴 했는데 그 뱅크런에 버틸 수 없는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무 구조 중에서도 지급 보증 한도, 그러니까 은행이 요 금액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죠. 그 금액이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인데 이 예금을 넘기는, 이것을 넘기는, 지급 보증 한도를 넘기는 예금이 전체 예금에서 68%에 달하는 등 구조적 취약점이 있었는데, 요 취약점이 뱅크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방 은행권들의 파산 문제를 재빠르게 대응하는 등 진시 전반적으로 이어질 부정적 이슈는 그런 것을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권들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및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은 약 85%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권들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 지금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4월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쪽에 있는 매물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좋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플러스가 났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S&P 500도 앞쪽에 있는 4195.43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무진애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보다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은행으로 인해서 지방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JP 모건 덕분에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로 번지는 것이 차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행 파산 문제를 JP모건이 해결에 나서면서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은 2.14% 상승한 141.20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작년 한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가격대 222달러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직 낙하해서 2.98달러까지 이제 파산 직전까지 거래가 이제 정지되기 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하락률은 97%에 달했고요. 이를 인수한 JP 모건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자산이나 예금들을 다 인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오히려 급등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폭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문제점만 떠안는 게 아니고 자산도 같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또 조금 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은 또 좀 더 큰 대형 은행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JP모건 체이스는 상승 마감하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결국 이제 파산 되는 그런 상황, 흡수합병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은행권들을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노렸습니다만은 선택이 대형 은행권으로 치였으면 괜찮은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개별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큰 손실을 또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급락이 큰 종목들은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0.81%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 주가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4.18% 급등하면서 289.10달러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강한 상승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어제 4%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중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유지를 하니까 나스닥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제 뭐 0.55%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0.13%, 애플도 0.05% 각각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강한 장대 양봉 옆에 살짝 세우는 음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날 1.51% 빠지면서 조금 이제 약한 모습 161달러를 기록했고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는 1.19% 또다시 상승하면서 243.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날도 장중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0.62% 상승하면서 297.58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월 말에 신고가를 갱신한 엑슨모빌의 경우 이날은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강세를 유지 중이었고요. 엑슨모빌은 마이너스 3%, 3.01% 하락하면서 114.67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은 개별 주종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6%대였었는데요. 7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이제 4월 달에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다음번 5월 말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동결적인 무게가 좀 실리는 그런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다음번 금리가 인상되는 것보다는 동결이 되는 쪽이 조금 낫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 속에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91% 상승하면서 2524.39, 그다음에 코스닥도 1.52% 상승하면서 855.6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전일보다 0.33% 상승했죠. 오타가 났네요. 상승한 1342원 10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5,516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447억 매수, 기관도 2,283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이 2,253억 매도, 외국인은 1,569억 매수, 기관도 678억 매수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락한 가운데 전체적인 수급이 강하게 마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뭐 여전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이날도 0.31% 상승한 65,70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디이어 SK하이닉스도 0.78% 상승해주면서 92,0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 좀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후반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일단 갭 상승했기 때문에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좀 하락이 최근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9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금일은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72% 상승하면서 59만 1,000원, LG 화학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했고요. 0.82% 상승하면서 74만 6천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3% 상승한 70만 원대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 후에 양봉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는 조금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2.03% 상승한 20만 1,500원, 기아도 이날 상승을 동참을 했습니다. 2.84% 상승하면서 86,9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 유일하게 하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9% 하락하면서 76만 7천원으로 마감됐는데 이게 이제 그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 사주가 이제 1년이 되어 가지고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5월 2일부터 시장에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좀 하락세를 좀 키웠는데 전체 우리 사주 배정 주식이 62만 5,450주로 전체 주식 시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모 주식의 12.5%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3만 9천 원에 63만 9천 원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부분 우리 사주로 100% 이제 공모가 다 되었고 요것들이 지금 시장의 물량이 또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76만 7천 원이면 유상증자에 비해서 금일 종가로 22% 이상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물량이 좀 나와서 70만 원 언저리까지 올 수도 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마무시한 물량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두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좀 최근에 심상치 않고 있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재밌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중국 베이징에 마련된 한국 영화 전용관에 중국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영화가 나오면 매진되는 사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엔터주들 쪽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도 하이브가 5.37% 상승한 28만 4,50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특히나 JY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내면서 3.99% 상승한 93,8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YG엔터도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YG엔터도 5.08% 상승한 64,100원. 그다음에 SM도 5.04% 상승하면서 11만 2,600원으로 마감되는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완성체인 BTS의 어떤 부재 속에서도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양시장 모두 수급이 조금 받쳐주면서 플러스 마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